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86회 2016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뭐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뭐 하면서 보냈냐고. 저 살쪄면서 보냈습니다. 예? 살쪘습니다. 살찌면서 보내셨군요. 네, 한 주간 살을 찌웠습니다. 곧 동면에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동면 준비 때문에. 요즘 너무 뭐가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뭘 드세요? 그냥 밥을 먹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 빵도 먹고 그 다음에도 계속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뭘 먹어요. 그랬더니 옷이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원래 모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나도 요즘에 계속 배고픈데 날씨 때문인가? 추워서? 과도하게 먹어요 요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살을 찌워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우리가 사용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이 사실 체온 유지에 들어가거든요.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기초대사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이누이트족들, 에스키모인들이 네네. 기초대사가 4,000이 넘어가요. 네. 아마 우리는 기초대사 재면 2,000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거 대비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대사가 올라가고 먹는 게 땡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와야 되는데 해줘가지고 고맙네. 왜요? 오늘 그 칼로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안 되겠구나. 오늘 얘기 좀 길어져가지고 아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부작이에요? 선물이 다이어트예요? 웬일이야 이게? 다이어트 선물이에요? 아니 쪼개서 한다 이거죠. 쪼개서 하겠어. 입으로? 뭔데 칼로리가 나와요? 깜짝 놀랄 게 준비돼 있으니까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요? 독실이 뭐 하면서 보냈어요? 네. 진짜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추워하면서 보냈습니다. 한 명은 살찌면서 보내고 한 명은 추워하면서 보내고. 네. 추웠기 때문에 또 많이 드셨다. 저는 많이 먹기도 했는데 지금 기초대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아냐면 똑같은 침대에서 똑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침이 되면 저는 손발을 비롯해서 온몸이 차가워져 있어요. 열을 안 만들어요 몸이. 근데 오히려 안에는 손발이 되게 따뜻해져요. 처음엔 차갑게 자더라도. 그게 기초대사량이 낮은 거예요? 그냥 그 혈액순환도 혈액순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몸이 안 만들어내 열을.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에너지가 머리에 집중이 되지 않았을까. 머리도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살이 너무 두꺼워서. 추워하셨군요. 지난주 독실님 별자리 해주신 거 밤하늘 선물. 맞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사진 찍힌 것들. 그쵸. 그런 취미가 많으신가 봐. 저는 너무 놀란 게 망원경 하면 약간 되게 고가고 그런 거 전문가들만 갖고 있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전공자들만. 근데 되게 많이 보유도 하시고 사진 찍는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전공자들은 망원경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싫어해. 너무 그 고가가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찍으려면. 근데 요즘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그 혜성을 발견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가의 망원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덕후들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맨눈으로 보고 그죠 랩에 있는 걸 쓴다든가 좀 자기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그걸 사용한다든가 하겠죠. 그렇군요. 깡쌤 뭐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두 분이 했던 걸 합쳐서 추워하면서 먹으면서 여행 좀 다녀왔어요. 여행 갔다 왔어? 예, 신혼 1주년 기념해서 맞다.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네, 일본 후쿠오카? 후쿠시마가 아니라 후쿠오카 쪽에 쭉 돌고 왔습니다. 후쿠시마는 뜨끈뜨끈할 텐데. 깡쌤 뭐지? 결혼 맞아요. 작년 이맘때쯤 하셨죠? 아니 2월에 했는데 조금 일찍 다녀왔습니다. 좀 민망했다, 그죠? 1주년인가? 속상하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1년 지나고 나서 좀 얼굴도 좋아지고 정말 좋아지셨어요. 살도 깡쌤은. 찌고 결혼하시고 눈물도 흘리고 5kg 쪘거든요 제가. 정말요? 그런 것 같아. 살이 좀 쪘어. 네, 속에 지금 꽉꽉 차 있어서 내장 지방. 요즘 벨트 있는 옷을 잘 못 입겠어요. 그래요? 예, 고무줄이 있어야지. 고무줄. 그렇게 보내셨군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냈습니다. 요즘 좀 한가해져가지고 푹푹 쉬면서 잘 보냈어요. 어제도 우리가 새해 선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새해 선물 특집들 많이 봤었는데 1회가 뭐였지? 길가메시 서사시. 서사시. 그래서 인생을 선물해 주셨죠. 삶에 대해서. 두 번째가 김도인이 했었던
애니어그램. 세 번째 3회가 밤하늘 이야기. 네 번째 뭘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뭐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으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현금 주시나요? 예, 계좌로 맨날 자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미스테리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원래는 미스테리 뭐 외계인 이쪽이 전문이잖아요. 근데 아니, 사실 그냥 하도 사람들이 비난을 해대니까 그냥 장난으로 발가락으로 쓴 책이 딱 히트를 치면서 인문학자인 양 요즘. 인문학자인 양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미스테리 전문가죠. 그렇죠. 본업으로 돌아와야죠. 지금 2집 증후군 때문에 미스테리 하신 거 조용히 아니에요? 해. 어쨌든 시민행정 잘 안 되는 거 조용히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미스테리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충 하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꽤 많이 하셨죠. 이게 미스테리가 무궁무진해요? 많이 했었나요, 저희가? 꽤 했어요. 크게 두 종류로 했어요. 첫 번째는 51구역? 51구역과 연결된 외계인 중심으로 좀 진행했었고. 중심으로, 그죠?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사후세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했었죠. 외계인 인터뷰. 사후세계 임사체험? 뭐 그런 걸로 그것도 그것 하나의 임사체험도 했었구나. 오늘은 새로운 종류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계인 누룽지도 하신 적 있잖아요. 미담. 별의별 거 다 했어. 미담했었어요. 별의별 걸 다 했었지. 오늘은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또 저런다. 장난 아닙니다, 이번 거. 제가 이제 미스테리를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를 조사해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스테리를 집대성하고 있잖아요. 몰랐는데. 몰라요? 책 쓰려고. 진짜 전에, 자기의 책. 그 전에 없었던 얘기들. 진짜? 뭐 미스테리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집대성하고 있잖아. 첫 번째로 집대성했던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미스테리 집대성 1탄. 그래가지고 51구역하고 에어럴 인터뷰랑 드로파스톤 합쳐가지고 외계인 실종 사건 했었잖아요. 드로파스톤? 드로파스톤이 뭐야? 나 처음 들어. 야, 기억에서 지웠어. 빨리 얘기해주면 그거잖아. 51구역. 그건 알아요. 그죠? 그 로스웰 사건이 있었다. 네. 로스웰 UFO가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각각 보낸 게 있었잖아. UFO는 51구역으로 보내고 네. 외계인은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에어럴 인터뷰가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에어럴이 했던 얘기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종족들이 히말라야 어딘가에서 사라졌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드로파스톤 동굴에서 CD 모양의 돌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외계인 추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섞어서 외계인 실종 사건 했었잖아. 그건 모르겠어. 그거 마지막 모르겠는데? 건 모르겠어. 동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까진 기억이 났는데. 아니 왜 자식들 외계인 실종 사건을 참고하십시오. 셋 다 잘 안 들어서 그래 그때. 그렇군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CD는 왜 CD 모양의 돌, 그래서 드로파스톤. 나는 근데 지금 최 사장이 한 것도 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51구역부터. 와 이게 사실 저번에 그때 방송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집대성한 거 있잖아. 근데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보면 외계인이 실종된 걸로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기억나죠? 자기가 그 이야기를 짜맞췄잖아요. 그래서 짜맞춘 거죠. 네네. 집대성했다 이거잖아.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새해 선물 받으시는 분들 정말 좋겠어요. 기존의 걸 한번 다 쭉 들으면 미스테리 정말 뭔가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겠네요. 이번 거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있어. 너무 진심으로 말했어. 깡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고 얘기했는데 또 있어? 거기서 이제 회의적인데 일단 놀라운 걸 할 겁니다. 깜짝 놀랐다 지금. 왜요? 드로파스톤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팟캐스트 지대널렛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점점 그런 게 검색. 장난 알겠습니다. 아니다. 대명사가 됐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은 뭐냐? 일단 세계를 선물할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세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약화해가지고 3개 묶고 왔군요. 세계가 그 세계 말고 월드. 아니, 세 개를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하면 네. 기존에 있었던 미스테리 세 가지를 합하면은 잃어버린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죠. 월드. 월드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뭘 합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별로 이제 신비성이 없는데. 네. 뭐지? 저 헷갈렸어요. 세 개가 저희가 사는 세상을 선물한다는 거 세 가지가 아니고 개수로? 좋아. 이렇게 태클 거는 거야. 시작부터. 세 가지의 미스테리를 집대성할 거야. 집대성해서 우리한테 어떤 뉴 월드를 보여주겠노라. 기프트로 드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세 가지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 가지 준다고. 귀를 뚫어. 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짠 거 아닙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얘기 못했네. 네네. 정리하면 3가지 종류의 미스테리를 짬뽕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뉴 월드에 대한 것이다. 됐지요? 네네. 된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스테리 제목은 겁니다. 지저세계 집대성 특집. 지저세계? 지저세계. 여기서 지저는 이제 대지 밑을 얘기해요. 대지 밑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목부터 약간 무리수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원래 용어야 지저세계라고 불러. 지하세계라고 안 부르고. 왜냐면 지하세계라고 하죠. 지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이 미스테리계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지저세계. 할 말이 없다. 네. 왜 지하세계라고 안 하고 지저세계라고 하냐면은 신기하네. 지하는 그냥 땅속이란 뜻이고요. 지저는 이게 땅 지에다가 그 밑을 걸 그래가지고 대지 밑이란 뜻이야. 같은 말이에요. 하나 저는. 아니야. 사전 보면 대지 밑이라 돼 있어. 그래서 네네. 3가지를 섞을 텐데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은 서양의 그 지구 공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지구 공동설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얘만 따로 놓고 보면 못 믿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랑 같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양에서의 지구 공동설에다가 동양에서의 샴발라라는 세계가 있어요. 샴발라를 섞을 겁니다. 샴발라 한 적 있지 않아요? 샴발라는 안 했어요. 샴발라랑 금성에 갔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우리 진짜 많은 걸 했네요. 롭상람파. 뭐야 발음도 모르겠어. 달라이라마 편에서 네. 롭상람파란 분이 샴발라도 있어요. 가고 금성도 갔는데 내가 금성 갔다 온 얘기만 했어.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금성 맞나요? 아, 맞아요. 그 금성. 그래서 동양의 샴발라 전설을 여기다 섞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샴발라 가는 길이나 여행 경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충격적일 겁니다. 미친 거야. 그리고 3번째로는 인류의 기원. 인류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미스테리는 아니고. 이거 하셨잖아요. 도희님이. 그거랑 좀 달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 3가지를 섞으면 잃어버린 세계가 어디에 있고. 지구 밑에? 샴발라에. 지구 밑에 있어. 거기 이브가 있고. 예? 미토콘드리아 들어봐. 일단 알았어. 있겠지 뭐. 어쨌든.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미스테리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믿는 분들은 모든 걸 믿나요? 그러니까 외계인도 있고 지구 공동설로 지저세계 사람들도 살고 있고 이걸 다 믿어요? 아니면 다 이제 그 중에서 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와 동일하냐면 철학과 학생한테 넌 철학에 있는 거 다 믿어? 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철학은 믿고 자시고가 아니잖아요. 철학에 방대한 양의 철학의 분야가 있지. 그 중에서 자신이 맞는 것들을 선택하잖아. 최대장님은요? 미스테리 세계는 방대합니다. 최대장님은 다 믿어요? 아니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구 공동설 예를 하면 이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빛 흔들린다. 야, 눈빛 흔들린다. 불안해. 상급, 중급, 하급으로 미스테리를 분류할 수가 있어. 상급에 있는 것들을 좀 믿지요. 상급이 뭐예요? 상급이 있다. 상급? 오늘 나올 얘기들이겠지. 오늘 나온 거 하급. 사후세계. 중급이죠, 오늘 거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지구 공동설은 하급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구 공동설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얘만 놓고 보면 안 돼.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동양의 샴발라에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해석 연결은 아무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대성한 거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좀 대단한 것 인정해 같아요. 주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능을 진짜 책 쓰는데 썼으면. 근거는 묻지 마라. 네. 알아서 찾은 거니까 근거는 묻지 마. 미스테리에서 무슨 근거가 있겠어. 막 얘기할 겁니다. 이거 진짜 이전 편 들고 총 거의 막나하는 거네요. 아니 새로운 분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더 나왔으니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 없어요? 혹시 이 3가지 말고 나중에? 몰라. 이미 탈탈 털린 죽었어, 기분이야. 그냥. 진짜. 근데 이게 아마 오늘 못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잘 됐다. 내 생각에는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시간을 할 텐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지구 공동설 얘기를 좀 하고 샴발라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샴발라야? 샴발라. 그러면서 샴발라 가는 길까지 좀 얘기를 하고 샴발라.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쉬다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샴발라 갔다 오신 분이 아까 있다고 했죠. 롭상람파. 네. 그 샴발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인류의 기원은 다음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지구 공동설과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샴발라까지 조금 나가겠다. 맛배기만 해주면 지구 기원, 뭐의 기원? 인류의 기원? 네, 인류의 기원 맛배기를 해주면 그게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기원이에요? 아니면은 그 종으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서 네안데르탈인 그 다윈이 썼던 거랑 다르고 네네. 다른 거고 최신의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유전자와 아프리카의 어떤 그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이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인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부터 출현해가지고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동하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걸 하는 거네. 그렇지. 약간 이건 미스터리 아니에요. 근데 요걸 섞으면 이거 섞으면 이제 재밌어. 존나 깜짝 놀래요. 빨리 진짜였어 이렇게 깜짝 놀래. 빨리 본론을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흥분돼가지고 제가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자신이 여행한 곳 중에서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였어요? 내가 여행한 것 중에 여긴 진짜 특이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 샴발라에 어떻게 갖다 붙이겠어요? 아니 지구 공동선에 붙일 거예요. 빨리 대답해. 어떻게 특이해? 특이함을 정의해 주세요. 그래도 알았어요. 혹시 맞다. 혹시 태국에서 살았죠? 좀 살았었습니다. 태국에서 얼마나 살았지? 7개월? 7개월. 그러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곳까지도 갔겠네? 거의 그렇게 있었어요. 6개월 정도는 그냥 남들 안 오는 이산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이산? 네, 이산. 익산. 전북. 전북 이산 말고 이산 지방이라고 이제 동북부 지방이 있어요. 거기 6개월 있었고 한 달 정도만 이제 태국에 여기저기 다니고. 거기는 좀 보기가 힘든 곳인가요? 보기가 힘들다니 무슨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가죠. 거긴 관광지가 아니에요. 좀 그냥 적당히 못 사는 동네. 거기는 뭐 특이한 점이 있나?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아요. 농사 짓고. 네. 태국은 워낙에 그게 농사가 잘 되는 데라서 곡창지대가 있고 거기 풍부하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싸니까 밥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뭘 설명할까? 식당이 없어요, 집에. 보통 식당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럼 항상 그냥 밖에서 요리하는 아주머니가 만들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집에서 먹고 이렇게 살죠. 대학도 있고. 이산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냥 밖에서 밥 사 먹고 네.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렇죠. 네. 집도 그냥 타일로 둘러져 있고 태국 갔던 분들은 알겠지만 더운 나라니까. 집은 타일로 붙여져 있고. 그렇군요. 나머지 두 분은 좀 이렇게 김도희나 깡쌤은 특이한 데 갔다 온 데 없어? 지금 나 넘어간 거야? 이산지만 특이한 거 있어? 특이한 게 하나도 없잖아. 뭐야 이게. 특이한 거 없는데? 사람 사는 데가 똑같지 뭐. 특이한 거. 근데 요즘은 여행을 다 너무 많이 다니시고 이민도 정말 저희 생각하기 어려운 곳도 많이 가시니까. 김도인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그지? 대학교 때인가? 전 유럽은 별로 재미없었는데 갔던 곳 중에서 남들 잘 안 가는 곳. 아니요, 다 가시는 곳인데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뉴질랜드가 정말 특이했어요. 버스를 타고 2-3시간을 다녀도 사람 한 명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계속 넓은 초원 산들만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제가 그때도 눈이 안 좋았었는데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렌즈나 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산이 희끗희끗한 거예요. 희끗희끗. 네네. 그래서 여기 산들 좀 특이하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색깔 자체가 다르네. 근데 내려서 보니까 뭐가 특이한데? 눈인가? 아니요. 양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 거를 제 눈이 안 좋으니까 네네. 멀리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니까 희끗희끗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뉴질랜드 어떤 산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자게 됐는데 제가 그냥 밖에 혼자 나왔거든요. 혼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막 밖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을 좀 잃었거든요. 근데 양이 정말 한 100마리 정도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양을 되게 뭔가 동경하던 게 있었어요. 하루키 소설에서 항상 양이 등장해서 양의 동물을 되게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이다 막 그러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양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양 무섭지. 그리고 양이 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양이 사나워가지고 얘네들이 저를 둘러싸고서 양 무서워. 둘러싸고서 얼굴도 너무 무서운데다 양 색깔이 뭔가 하얗고 복실복실 이런 거 생각했는데 회색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술 취해서 되게 무서웠던 생각이 나요. 양도 이제 품종 개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양모를 얻기 위해서 원래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길게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나는 양 같은 경우에 그거를 사람이 이게 깎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자기끼리 털끼리 엉켜가지고 그게 원래 자연 상태 양은 그러지 않았을 거고 훨씬 더 이제 살기 좋은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사람이 관리를 안 해주면 네네. 털이. 되게 무서워서 마치 악몽 꾼 거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어요. 그 인상이. 네. 깡쌤은 뭐 특이한데? 저는 특이한 데가 자연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게 특이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저 남쪽 어디였는데? 순천만인가? 순천만? 예, 북쪽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절벽, 해안가에 절벽이 있고 그 동굴 같은 게 깊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바닷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갔다 왔어요? 못 들어갔죠. 나 알 것 같아. 네. 어떤 기분인지. 저도 그런 거 좀 무서워요. 네, 동굴 같은 거 무섭거든요. 보면 큰 저 안에 뭐 동굴인데, 어떨까? 예. 그래서 무서웠다. 예. 그 정도? 그 정도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신기하고 이상하다. 예. 왜 물어봤냐면은 굳이 동굴로 연관을 지으시네. 다른 분들이. 왜 물어보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경험해였어. 그리고 이 경험이 독특한 것일 수도 있죠. 남들이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타인한테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하면 언어의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뭔가 전달을 할 수가 없어. 특이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타일 붙였다. 뭐 이 정도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사람 농사 짓고 있었다. 난 안 특이하다니까? 그래? 난 특이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특이한 걸 자기가 봐도 그러는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반지의 제왕 배경 같았다. 오, 괜찮네. 거기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 똑같았어. 아, 맞다. 그랬었죠. 네네. 네.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 오늘 말할 사람들도 지저세계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되게 낮은 해상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를 한번 같이 해본 거야. 네. 먼저 변명으로 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이제 지저세계와 그 특히 지구 공동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구 공동설에서 2명을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부터 뭘 뽑아낼 거냐? 이 사람들이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 그걸 좀 뽑아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공동설 이름만 들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 지구 공동설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 공동설보다 넓은 개념이 지저세계인 네. 거야. 지저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저세계. 이거는 이제 동서양에 다 나오는 거야. 지구 내부에 있다고 가정하는 가설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서양도 나오고 동양도 나오고 다 나와. 아니 동양에 나와요. 나온다고. 들어봤는데. 샴발라가 지저세계예요. 지옥 같은 거는 지저세계에 안 들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지 지옥이나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애들 어떻게 보면 지저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맞아요, 오랜 맞아요. 기간부터 지하에 뭔가가 살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신화를 갖고 있다니까. 어쨌든 근데 민간 전승에 따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상하게 여기는 거인족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네. 그리고 이 거인을 일반적으로 하이프로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이프로빈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런 나라가 있어. 하이퍼보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가상의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어쨌든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야. 지저세계와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데 서양에서는 지구 공동설로 알려져 있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구 공동설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아니, 그 공동설이 그 말 그대로 그 같이 하는 그 공동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네. 그 공동이야.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지구 공동설에 대한 얘기를 잘 할 텐데 어쨌든 여러 명들이 경험해요.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들어볼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알아볼 네덜란드인 올랍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같이 볼 거고. 얀센? 얀센. 20세기 미국의 버드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비행 일지를 남기거든. 그것도 같이. 그래서 오늘 주로 알아볼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거야. 올랍 얀센과 버드 제독. 궁금하다. 뭐 타고 갔어? 거기까지. 얀센은 배, 버드 제독은 비행기. 가는 사람도 다 그게 달라요? 시대도 많이 달라. 동양에서는 이제 지저세계에서 동양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샴발라 왕국이 좀 유명해요. 원래는 이제 아갈타 샴발라 왕국이라고 하거든. 근데 아갈타는 국가 이름이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거야. 아갈타. 그리고 샴발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서울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갈타 샴발라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갔다 오신 분이 대표적인 롭상 람파. 그분이 갔다 와서 책을 쓰셨어. 그것도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한 대로 지저세계 집대성 특집은 서양의 지저세계 알아보고 동양의 지저세계 알아보고 인류의 기원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구 공동설. 미스테리 세계에서 지구 공동설의 지위. 하급이다. 몹쓸 미스테리예요. 믿기가 어려워 이거는. 몹쓸 미스테리래.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저세계 전체는 아닙니다. 샴발라는 이제 S급에 속해요.
찬발레 얘기는 알겠죠? 지구 공동선은 못 믿겠어. 과학적 근거들을 막 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다 이제 다 철회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북극을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게 뭐냐면은 푸른 숲, 큰 동물들, 그다음에 따뜻한 공기, 뭐 이런 것들 자꾸만 누구나 만난다는 거야. 푸른 숲을 본대요? 북극에서 본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쪽을 항해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반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지구 공동설의 근거로 많이 되거든요. 북극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따뜻한 게 나온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어떤 해류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오늘 자세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 공동설의 근거로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진이 돌아다녀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극과 남극이 뻥 뚫려 있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자꾸 근거라고 제시하는데 이거 근거 아니야. 사진이 안 찍은 거죠? 그렇지. 인공위성이 그쪽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이걸 붙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어있는 거야. 데이터가 없는, 손실된 거야. 근데 이제 지구 공동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사진을 근거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못 믿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과학적 근거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구 공동설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등장했어요. 지구 내부가 텅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설명 이거야. 그러니까 얀센이 이렇게 설명하거든. 올람 얀센이 계란이 있다. 근데 계란의 위랑 아래쪽을 뻥뻥 뚫는 거야. 그냥 내용물을 빼내. 그게 지구의 실제 모습이다. 그런데 가운데 태양이 있대. 태양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부에 있는 지표면에 달라붙어 살아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구 공동설인데 이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얀센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구 공동설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내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하죠?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아마 이런 거를 얀센이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나 넓은 범위에서 어떤 공동이 있을 수 있겠죠.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본 거를 지구 전체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이해가? 근데 그걸 자체를 인간이 볼 수 있어요? 보고 왔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지구 공동설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 사장님 지금 너무 넓은 범위니까 지구 뭐라고 할까 내부가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어떤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공간적 공백이 있다라고 그걸 보고 왔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지구 내부에 있는 공백을 들어가서 보고 올 수가 있어요? 아주 큰 동굴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아. 존나 큰 동굴. 근데 그 바이칼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바이칼호 같은 경우에 네네. 호수야. 근데 바이칼호에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너무 왜요? 바이칼호만큼은 가보고 싶어. 가는 순간 바다라고 생각한대. 너무 크니까. 너무 커가지고 네네. 이제 수평선도 보이고 이게 바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호수야, 조그만 호수. 조그마진 않지만 세계에서 제일 크지만 바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호수인 거지. 네. 함수가 담겨 있는 거죠. 혹시 얀센도 바이칼호 같은 걸 본 건 아닌가라는 거야. 저도 방금 전에 바이칼호를 예를 들라고 했거든요. 아, 글쎄요? 인간이라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동굴이 아주 큰, 존나 큰 동굴인데 그게 지구 전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나 진짜 이해력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왜 그래? 지평선 끝까지 가는 거랑 저 하늘을 보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게 좀 달라서. 내부에 들어가도 그냥 하늘이 보여. 저 반대편에 있는 지표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에가 지구 전체가 완전히 비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턴의 국악정리라든가. 그렇지.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국악정리는 있지만 또 이제 원심력을 생각하면 벽에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중력이 굉장히 약하겠지만 붙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쪽을 봤을 때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땅이 보여야 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달이 보이잖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달 같은 것도 보인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 이제 머리 위로 다른 땅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옆으로는 무한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이칼호도 그렇지만 사해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호수잖아요. 그렇지. 염수긴 한데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바다거든요. 성경에서도 바다라고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넓으면 우리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주장돼요. 근데 놀라운 사람
헨리 해성을 발견했던 에드먼드 헨리가 지구 공동선을 지지해. 실제로. 이어지는 거요? 밤하늘이. 밤하늘과 연결돼 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에드먼드 헨리가 갖다 붙여 막. 몇 년생이시냐면은 1656년생이신 거야. 160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헨리는 이렇게 생각했대. 지구 내부에 수성이나 금성 크기의 작은 구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군인도 있어. 뭐 존 클레브 신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보고 와서 이게 1818년 정도였는데 마르크스 탄생한 날이었죠. 근데 어쨌든 신메스가 보고서 구멍이 있는 걸 보는 거야. 북극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탐사해야 된다. 라고 의회까지 상정이 됐는데 잭슨 대통령이 이거 돈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 지구공동설 얘기한 사람은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올랍, 얀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뭐가요? 어떤 거대한 그런 구멍, 어떠한 거대한 동굴 같은 걸 시각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구가 실제로 뚫려 있었네 이거를 느끼는 그 체험 자체가 좀 궁금해요. 근데 내 생각에 이제 설명할 텐데 얀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착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근데 얀센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어부야 18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사시다가 1906년 정도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노르웨이인입니다. 어부인 아버지 옌스 얀센과 함께 북극해를 탐험하다가 지구 내부로 통하는 열려진 구멍을 통해서 지구속 문명 세계에 들어가서 2년 반 정도를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는 북극으로 들어갔지 남극에서 나왔어요. 진짜 뚫렸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죽게 되는데 어쨌든 올랍 얀센은 말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살다가 95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직전에 이웃 사람이었던 티모시 그린 베클리에게 지구 속 문명에 대해서 기록하게 해요. 그래서 책으로 출판됩니다. 책 제목은 The Smoky God and Other Inner Earth Mysteries. 몰라. 좋다. 한국에서는 지구 속 문명이란 책으로 출간됐어요. 근데 이제 절판된 것 같아. 공통점이 다 이제 죽기 전에 비밀을 쫙 얘기하고 들어가시네요. 51구역도 그랬었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비밀을 알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쫙. 근데 이유가 이제 나올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그 글을 옮겨 적었던 이웃 사람이었던 베클리가 얀센을 알게 된 건 그 죽기 전 2년 전이었거든요. 베클리가 얀센의 인상을 이렇게 기록해. 얀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게. 나는 곧 우연히 알게 된 이 새로운 지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심오하고 비범할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임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그의 오랜 인생 역정의 만년에 책 속에 파묻혀 깊이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명상적인 침묵의 권능 속에서 강인하게 변모되었다. 첫인상을 이렇게 쓰거든. 뒤에 나오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년을 계속 공부를 해. 어쨌든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얀센이 말하는 지구의 모습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표현해요. 얀센이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현관이나 베란다는 모두 외부에 있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건물은 내부의 편의를 위해 건축된다. 신도 마찬가지다. 신이 소박한 정밀기구인 지구를 창조할 때 그 내부에 있는 것, 말하자면 지구 내부의 땅과 바다, 수많은 강과 산, 숲과 계곡, 그리고 다른 내부의 편의들을 중심으로 고려했다. 지구 표면은 그저 베란다나 현관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인 거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죠. 달걀, 속이 텅 빈 달걀처럼 생긴 게 실제 지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과 남쪽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구멍이 작은 구멍이 아니라 이제 얀센이 생각하기에는 2250km, 서울 부산이 400km 아닙니까? 네. 그 한 5.5배 정도 되는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 일단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시각적으로 사람이 그걸 다 조망해서 볼 수도 없지만 그냥 상상해보니까 무서워요. 그 뭔가 검은 구멍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계속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정말요? 응. 좀 약간 적당히 했으면은 믿을 텐데 너무 커. 믿을 수가 없게 커. 자동문이에요? 몰라. 사람 오면 열려. 근데 샴발라에서 여기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오늘 샴발라 안 하겠지만 내부 세계의 모습. 비법 장난 아니다. 내부 세계의 모습을 얀센이 기록하는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얀센과 아버지가 추정한 거야. 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한 거고. 근데 2년 반밖에 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인들과 대화하기에 충분히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추정한 거야. 어쨌든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약 480km다. 그 껍질, 달걀 껍질, 그게 약 480km 두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얇은 거야. 근데 또 그 두껍기도 해요. 왜냐면은 에베레스트가 8.8km니까 두껍지. 네네. 근데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때 지각의 어떤 깊이는 35km까지 지각이 있고 멘틀은 2,900km까지 있고 이거 배운 적이 있었어요. 멘틀 너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인 거야. 너무 그렇죠? 오랜만에 들었어. 멘틀 안에 뭐 있죠? 외핵, 가렌? 내핵. 저거 시험 봤었는데 가운데에는 신이 계시지요. 신이. 중력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의 중심에 있다. 라고 얀센은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중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지. 그 얀센은 몇 년도 사람이라고요? 1811년. 1818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한 것도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내부 세계에는 4분의 3은 육지, 4분의 1은 대양, 강과 호수가 많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 저도 이거 생각나고. 뭐? 요 사진이 생각나갖고. 왠지 너무 소름 돋아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진이 있어요. 이미지로 된 거. 구멍이 뚫렸다고 했을 때 딱 생각났던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근데? 저도 머릿속으로 저 이미지를 그쵸, 이거, 그렸는데 이거 유명한데. 사진으로 보여주신데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독실이가 무슨 사진을 보여줬냐면은 그 바다 밑에 아주 깊은 구멍이 있는 거. 네. 그걸 커다란 보여줬죠. 구멍이 뚫린. 근데 가장 깊은 거는 지금 마리아나 해구 아닌가? 그 깊은 걸로 따지면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지. 그치? 더 깊은 게 발견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마리아나 해구도 진짜 그렇게 안 깊어. 11km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아주 그냥 궁금한 게 단순하게 저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예. 그럼 바닷물들이 왕창 쏟아졌다가 할 거 아니에요? 막 쏟아져. 꽉꽉꽉꽉. 그러면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비가 오는 걸로 느껴요? 폭우가 오는구나. 중력이 지표에 있으니까 폭우가 오는 게 아니라 지표를 따라서 흐르겠지. 네. 얼씨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내부 세계의 한가운데 태양이 위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연기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더 스모키 갓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 피우면 나는 연기. 그렇지. 연기의 신. 네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샴발라 세계에 대한 기록에서 태양이 되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조금 이따 이제 얀센의 여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의 뭐처럼 보인대. 핵이네. 어? 핵이야, 핵. 핵. 그런가? 진짜 갔다 온 거 아니야, 중간? 나 갔다 뭔가 봤을 수도 있겠다는 핵을? 생각이 들어. 어쨌든 그러한 연기의 신이 하얗고 온화하며 반짝이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붉은 공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세계의 인간 수명 600에서 800세 산다. 독실에 뭘 보여준대? 그렇죠. 뭐야? 블루홀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소름 무서워. 끼쳐. 왠지 무서워. 너무 커. 그죠? 아, 블루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저거. 이게 왜 무서워요, 김도희는? 그러니까 뭔가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바다를 보고 무섭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었는데 뉴질랜드 가는데 바다색이 암록색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밑을 보면 시커멓게. 네, 거의. 뭔가 진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되게 압도당하는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무서워요. 정말 네네. 미지에 대한 어떤 공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다 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스모키 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홀을 정말 눈에서 딱 앞에서 본다고 하면 이 아래가 진짜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무서울 정도의 것 같긴 생각을 네네. 들게 해. 네. 무서울 것 같긴 해. 지공동설을 압도당할 것 지지합니다.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명 600에서 800세. 신장은 3m. 거인이었죠. 아까 계속 동서양에서 거인으로 나온다. 질럿. 골격이 두껍고 질럿. 야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요? 흰 피부에 빨간 털을 갖고 있다. 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이킹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세계에서도. 어쨌든 그리고 놀라운 게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거든요. 산스크리트어인지 잘 몰라. 버머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디서 쓰는 거야? 인도나 티벳에서 일반적인 대중이 쓰는 건 아니고 신들의 귀족 언어. 언어예요. 신들의 언어이잖아. 근데 여기서 산스크리트어를 쓴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배웠겠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에 대해서 배워오거든요. 그걸 공부하면서 알았을 것 같아. 그래서 샴발라랑 연결시키는 샴발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스크리트어를 씁니다. 어쨌든 왜 인도라고 하지? 조용히 해. 교통
교통편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교통편? 수평이동, 수직이동이 자유로운 바퀴 없는 열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직이동은 뭐예요? 뭐 위아래로 로켓처럼 날아오는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한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 얘네들이 동력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동력기관으로 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그 지구공동설이 있다면 그 안은 무중력 상태에 가까울 거고. 아니 지표면에 중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건 잘못됐으니까. 사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의 어떤 약간은 아닐 거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설 수는 있을 거예요. 발을 디디고. 그렇지. 그런데 아무튼간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 내부가 정말 텅 비어 있다면, 근데 껍질에 이제 그 약한 중력에 발을 내딛고 있다면, 그 어떤 기관이 그 상하로 움직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중력에 가까우니까. 지금 우리의 중력과 좀 다른 방식으로 있다면 중력이 그렇죠. 중력이 원심력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면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냥 가스의 분출로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혹시는 이제 표면에 중력이 있다라고 믿은 원인이 원심력을 중력이라고 착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원심력 때문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게 중력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북극 근처에서는 그게 사실은 형태가 많이 다르긴 하겠죠. 그렇네. 어쨌든 산업, 농업이다. 모든 동식물은 지하에 있는 사람들처럼 엄청 큽니다. 포도알은 오렌지만 하고 사과는 사람 머리만큼 크고 그리고 코끼리가 6에서 7층 건물 높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꾸 알겠죠? 그거 내지 마요. 코끼리가 존나 크다라는 거야. 맨날 자신이 하는 걸 뭘 기억하라고 기억해. 된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살잖아? 20세가 되면 50세까지 학교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교육의 3분의 1은 음악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세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해요. 어째 오래 사니까. 600살 사니까. 존나 오래 사니까. 그런데 이제 좀 특징이 있어. 그 내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구멍 있잖아요. 네. 그 근처에 가면 마음을 뺏긴대. 왜냐면 자기들의 스모키 갓은 되게 흐릿흐릿한 거야. 근데 밖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빛깔을 보면 되게 유혹을 받아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어떻게 구해요, 그 사람들은? 네? 1년을 어떻게 알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구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해요. 1년에 대한 얘기는 모르겠고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이 밤인데 똑같네. 얀센은 이렇게 생각해. 자전 때문인가 보다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가지. 한가운데 태양이 있다면 자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네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얀센 얘기는 아닌데 전기장치 같아. 어쨌든 얀센의 탐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달된 문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명이 누군지는 차차 밝히게 될 겁니다. 원래 얀센의 탐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네. 일단 얀센이 자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더 심한 모욕과 구금 그리고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책으로 펴내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저 세계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발견들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나를 구조한 포경선의 선장에 의해 족쇄에 채워졌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나는 이 이야기를 재력가였던 구스타프 오스털린드에게 상세히 털어놓았고 털렸어. 털립니다. 그에게 그 이상한 세계를 탐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뒷받침해달라고 제안했다. 처음 나는 그가 내 계획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다시 초대했는데 어떤 관리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게 했다. 설명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실망과 공포가 몰려왔다. 구스타프 오스털린드는 어떤 모르는 서류들에 서명했고 나는 곧바로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구금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28년 동안 그 길고도 지루하며 두려운 고통의 세월 속으로 내팽개 쳐졌다. 1862년 나는 석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어.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갇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석방돼서 나왔을 때 51세였어. 되게 슬프지. 이후 올랍 얀센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근면하고 원래 검소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범선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요. 그리고 돈이 축적되었을 때 자유로운 미국으로 와서 생애 마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웃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들어가려고. 응? 또 들어가려고 자칫하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죽어. 그 범선을 소유한다고요? 요트 같은 거겠지. 그지 고기잡이 범선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829년 얀센의 나이 18세 4월 3일이었습니다. 고기잡이 범선을 타고 스톡홀름을 떠납니다. 북극해 도착. 존나 고생해. 막 얼음 있고 막 그래도 고생합니다. 며칠 동안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이상한 기후를 만나게 돼요. 북극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목이 막 자라고 대기가 따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와 얀센은 이렇게 얘기해.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한번 탐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 항해, 험한 파도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해. 파도 때문에 뒤집힐 뻔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태양이 이상하다는 걸 좀 느끼기 시작해요. 원래 남쪽 위도에 가면 태양이 약간 비스듬히 있대. 그러니까 북극이랑 다르다는 거야. 그냥 남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도에 어떤 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북극 쪽이 굉장히 지평선 근처에 있죠. 아 그렇겠구나. 태양이. 백야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 볼 수 걸 있는 봤나 보다. 지구 공동설이 사실이라면 높임도 있겠죠. 그렇네. 어쨌든 근데 태양 모습도 좀 이상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에리디아. 그러니까 에리디아였던 것 같아. 전기로 달군 거거나 그랬던 것 같아. 태양은 속이 비치는 레이스 자락 같은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멀리 우리의 오른쪽에 빙하를 프리즘으로 장식하는 광선들이 현란했다. 수많은 색깔들이 파노라마를 이루었다. 바다는 녹색 색조였고 하늘은 자줏빛으로 빛났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막 파도 치고 난리 나는 사이에 그냥 들어온 거야. 어쨌든 내부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을 떠난 지 5달째 정도 됐었던 거예요. 큰 배를 만납니다. 그 속에는 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그리고 통솔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통솔자를 만나는 거죠. 이렇게 기록돼 있어. 통솔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들의 배에 올라탈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듯한 몸짓을 했다. 아버지께서 물었다. 내게 무엇라 말하느냐, 내 아들아.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얀센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 이상 무엇 더 하겠어요. 아마 호의를 갖고 대해줄 듯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대한 배로 올라타게 됩니다. 배의 동력과 실내 조명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얀센이 늙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이제 전기가 있었겠지. 얀센이 늙었을 때는 아마 전기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 권력자를 만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이제 얀센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충분히 여기를 둘러보고 안전하게 돌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했더니 권력자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 산스크리트어로 얘기하는데 막 몸짓 발짓을 했겠지 뭐.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의 여행을 하고서 남극의 구멍을 통해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끝. 계속 수상왕국은 아니죠? 그 배를 타고 가서 육지는 있는 데로 가서 2년 살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맘모스도 보고 이거저 큰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아까 전에 그걸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온 곳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뭐 농사 지었다. 뭐 할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잖아. 아니 나는 평범한 곳이라고 특이한 데면 묘사할 수 있어. 얘네들도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걸 다 지금 잘라낸 거거든요. 농사 짓고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인다. 친절하다. 옷은 독특한 걸 입고 있다. 건물들이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별게 없어. 어쨌든 큰 사람들 보고 왔다. 라는 거죠. 이게 얀센의 이야기입니다. 얀센 얘기 끝. 끝이야? 두 번째 사람을 알아봐야죠. 신뢰할 만한 부분은 어디 있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신뢰할 만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얀센은 좀 없네, 얀센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는 그 감옥에 갈만해. 28년 정도 썩어봐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근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합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테리에서는 뭐 근거는 별로 없지. 정합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5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스톡홀름을
빠져나와서 네네 그치. 봐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보존 기술이 통조림 같은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초기에 어떤 대항해 시대의 사람들은 뭘 먹었냐면 그 염분에 절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채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이 모자랐고 그래서 뭐 괴혈병에 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괴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라임 주스를 마시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선한 채소를 못 먹으니까. 그럼 이 부자도 북극으로 가는데 북극에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거지. 바람 불긴 불어.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바람이 안 부는데 무풍지대에 들어갔고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아껴 먹어야 되는 거야. 조난 당했으니까. 그러다가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라든가 환각을 일으키는 어떤 그 곰팡이가 쓸어 있는 고기를 먹었다가 고무고무 열매나 이런 거. 그래서 환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정신 이상이 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크지? 이 사람들 왜 이상하지? 이렇게 여겨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본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억지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끼워 맞춘다면 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는 잡아먹은 거고. 그럴 수도 있지. LSD와 그러니까 저 LSD 생각을 했거든요. 라이프 오브 파이 다 갖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얘기만 놓고 보면 지구공동설은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버드 제독이죠.